안녕하세요. 이 콘텐츠는 앱 인벤터에 대한 강의입니다. 앱 인벤터는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배경 지식이 없어도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번역, 그림 그리기, 음성 검색 등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입니다. 미국 MIT에서 운영하는 앱 인벤터는 웹 기반의 무료 프로그램으로 블록 코딩 방식을 이용한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쉽고 빠르게 앱을 제작할 수 있으며 막강한 성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코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학습함으로써 앱 인벤터를 이용한 비주얼 코딩 방식을 통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앱 제작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또한 일상생활 또는 관련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발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문제 해결 역량과 컴퓨팅 사고력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에서 실행되는 앱을 만들 수 있는 블록 형식의 프로그램이며 디자이너 창과 블록 에디터 창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앱 인벤터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잘 동작하므로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설치하시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로그인 하고 앱 인벤터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앱 인벤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구글 로그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구글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서 앱 인벤터를 그럼 크리에이트 앱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구글 로그인 하시고 앱 인벤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앱 인벤터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창을 보시게 되는데요. 자, 메뉴창, 프로젝트 이름, 네, 여기는 스크린 화면이 어플의 화면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스크린을 지금 현재는 스크린 1. 네, 그래서 스크린을 더 추가하시려면 이렇게 스크린 추가. 네, 그다음에 팔레트 창, 뷰어 창, 컴포넌트 창, 미디어 창, 속성 창. 그리고 여기 디자이너와 블럭이라는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디자이너 창입니다. 즉 어플의 화면을 디자인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화면 디자인이 끝나셨으면 이제 블럭 버튼을 누르셔서 블럭 에디터 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블럭 에디터에는 당연히 블럭 창이 있고요. 이 블럭 창에는 공통 블럭, 즉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럭들이 여기 모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어플의 컴포넌트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네요. 그리고 이 블럭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크래치나 엔트리 해보셨죠? 이 블럭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뷰어 창에 넣으셔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고나 오류창 메시지고요. 이게 백팩이라고 해서 여기에 잠시 임시 저장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휴지통 삭제하기 버튼입니다. 삭제는 당연히 블럭에 대한 삭제는 오른쪽 단추 하시면 복제도 가능하고 블럭 비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고 주석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플을 만들 때 화면 디자인을 먼저 하시니까 디자이너 창에 가셔서 이 구성 요소를 먼저 좀 살펴보죠. 자, 먼저 주메뉴에 프로젝트라는 게 있나요? 이 프로젝트는
앱 인벤터에서 어플을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어플을 만드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에 보면 프로젝트 메뉴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하시려면 프로젝트 이름 주시고 이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 프로젝트라는 거는 이게 클라우딩 서비스죠. 그래서 내 공간이 있겠죠.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내 프로젝트에 가시면 내가 만든 어플들이 여기에 이제 저장 공간 안에 쌓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한 파일 프로젝트들을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 즉 어플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 쉘카일로라는 건데요. 네,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메뉴에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AIA라는 확장자가 보이시죠? 앱 인벤터의 그 파일은 앱 인벤터에서 작성한 파일은 확장자가 AIA라는 파일로 붙습니다. 즉 앱 인벤터의 소스 파일. 의 확장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AIA라는 파일은 즉 내 컴퓨터에 이 앱 인벤터의 그 파일, AI 파일이 있으면 여기서 불러오겠다. 불러오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에서 불러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삭제, 현재 프로젝트를 저장소에 저장,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프로젝트 AIA 파일을 내 컴퓨터로 내보내기 하는 거겠죠. 모든 프로젝트를 내보내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과 빌드라는 메뉴가 있나요? 연결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노트북에서 이 앱 인벤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노트북과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어플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내가 만든 어플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실시간 연결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테스팅 할 수 있는 그 연결입니다. 즉 앱 인벤터와 내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 패드일 수도 있으니까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연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AI 컴패니언, 에뮬레이터, USB. AI 컴패니언은 동일 와이파이에 있으면 두 디바이스가 동일 와이파이에 있으면 실시간으로 바로 내가 여기서 고치면 즉 앱 인벤터에서 고치면 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바로 그 수정된 작업들이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실시간 그 테스팅 작업이고요. 실시간 연결이고요. 그래서 AI 컴패니언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난 스마트 디바이스가 없다 그러면 이 노트북에서 또는 PC에서 그 폰의 화면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에뮬레이터라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SB 그 케이블 있죠? 케이블과 연결하는 경우 가능하겠죠. 동일 와이파이 안에 없는 경우에 이 USB 케이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AI 컴패니언을 쓰시면 훨씬 편리하고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빌드는 우리가 앱 인벤터에서 AIA 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런데 이 파일은 스토어에 등록할 수가 없죠. 이게 APK 파일로 변환되어져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토어에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PK로 빌드 만들어주는 패키징 작업을 해주는 그런 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앱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앱으로 만들어주는데 QR코드를 제공할까? 아니면 두 번째 거는 QR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APK 파일이 내 컴퓨터에 저장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언어를 한국어로 하시면 메뉴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어로 보여지니까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여러분 아직 안 주셨으니까 아직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팔레트 창, 뷰어 창, 그 다음에 컴포넌트 창, 미디어 창, 속성 창,
있네요. 자, 팔레트는 뭐냐면, 팔레트는 이제 앱 인벤터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 구성 요소들을 여기에 다 묶어놨습니다. 즉, 주제별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컴포넌트, 레이아웃과 관련된 미디어와 관련된 것들, 그리기 애니메이션, 지도, 센서, 소셜, 저장소, 연결, 그 다음에 레고 마인드스톰, 또는 다른 피지컬하고 연결하려면 확장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컴포넌트, 즉 컴포넌트 구성 요소. 무슨 구성 요소냐면 지금 이게 스마트폰 화면이죠. 이 스마트폰 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플의 구성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나는 텍스트를 여기다 넣고 이미지는 여기다가 넣고 버튼도 여기다가 넣고 뭐 이런 디자인을 생각하셨을 텐데, 그 텍스트를 넣으시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텍스트 박스 여기 있네요. 뭐 레이블도 있고요.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 컴포넌트들을, 팔레트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지금 뭐 음성 변환, 뭐 또는 음성 인식, 녹음기, 뭐 이런 그 미디어와 관련된 컴포넌트들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 애니메이션, 뭐 센서들, 각종 센서들, 이런 센서들을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으니까 참 앱 인벤터는 쉽고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뷰어 창은 지금 잘 알겠지만 이렇게 스마트폰 말 그대로 내가 작업한 그 어플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 사이즈를 보시고 여기에 맞게 내가 화면 디자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화면의 크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전화 크기 505 곱하기 320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크기는 조금 더 크죠. 675에 480. 모니터 크기는 1024에 768 크기니까요. 전화 크기로 나는 폰 크기로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컴포넌트 창이 있네요. 컴포넌트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화면에 놓여져 있는 구성 요소들, 이게 다 컴포넌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컴포넌트는 어디가 있다고요? 이 팔레트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팔레트에 있는 그 컴포넌트들을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여기다가 옮기시면 화면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컴포넌트들, 화면에 배치된 컴포넌트들이 여기에 쌓입니다. 순서대로. 네. 컴포넌트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창이 있네요. 이 미디어 창은 말 그대로 어플에서 사용할 파일들을 여기다가 미리 올려놓고 작업하시면 편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디어 창에는 어플에서 사용되어지는 파일들의 목록들이 여기 보여진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속성창은 이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속성창입니다. 네.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좀 다르겠죠. 스크린의 속성, 텍스트의 속성, 버튼의 속성, 가속도 센서의 속성, 각각의 속성들이 좀 다르죠. 네. 그런 속성들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플을 하나 만들어 보죠. 이것은 지우고 삭제. 네. 자, 이와 같은 어플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어느 그 교재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쉐이컬로 흔들면 소리 나고 이미지 바꾸는, 폰을 흔들면 소리 나고 이미지도 바뀌는 이런 아주 간단한 어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든 것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 폰을 미러링 한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앱 제가 인벤터에 가속도 오신 것을 센서로 환영합니다. 네, 위에 있는 텍스트를 읽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바뀌죠. 앱 인벤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 텍스트를 바꿔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폰을 흔들 때마다 텍스트를 읽고 이미지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어플을 한번 우리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인벤터에 들어오셔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쉐이크 헬로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쉐이크 헬로. 다음 프로젝트 이름은 반드시 영문, 영어로 시작해야 됩니다. 첫 글자는 영어, 한글 안 됩니다. 영글, 숫자 가능하고요. 영어 가능하고요. 밑줄 가능합니다. 그래서 쉐이크 헬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헬로. 저는 쉐이크 헬로가 있으니까 하나를 더 2로 그냥 붙일게요. 0으로 붙일게요. 자, 여러분은 쉐이크 헬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확인. 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폰의 화면이 비어 있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여기 팔레트에 있는 구성 요소들, 컴포넌트들을 여기에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배치하시면 화면 디자인은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화면을 어떻게 구성했죠? 저희가 먼저 여기에 텍스트가 나왔고요. 여기에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여기에 먼저 텍스트. 자, 텍스트는 지금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뭐 레이블이라는 것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라는 것도 있죠. 이런 걸 쓰셔도 되겠어요. 자, 이게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요거 물음표 있죠? 물음표를 누르시면 네, 여기에 레이블은 텍스트 속성에 지정된 글을 화면에 표시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네, 텍스트 박스.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궁금한 컴포넌트들은 여기 물음표를 누르셔서 도움말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텍스트 박스. 사용자가 아까 제가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이렇게 사용자가 텍스트의 상자에 있는 텍스트를 수정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를 할게요. 레이블은 고정된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텍스트겠잖아요. 네. 그래서 tek스트 박스. 자, 그럼 이제 이 텍스트 박스를 놓고 여기에 뭔가 글자를 넣으셔야 되겠죠. 텍스트 박스를 뷰에 드래그 하니까 컴포넌트에 지금 이 텍스트 박스가 생겼죠. 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텍스트 박스가 여러 개 있는 그 화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박스 1, 텍스트 박스 2 이러면 헷갈리니까 이름을 좀 알기 쉽게 텍스트 인사말 이렇게 바꿀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 속성창은 컴포넌트의 속성들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먼저 스크린 1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스크린 1은 스크린 1이라는 거는 제가 생성은 안 했지만 바로 자동으로 생겼죠. 이 스크린 1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 네, 이 화면입니다. 자, 스크린 1. 스크린에 대한 설명하시려면 하시고요. 네, 강조색, 수평 정렬, 수직 정렬. 그러니까 스크린에 뭔가의 컴포넌트를 쌓을 때 정렬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위 왼쪽부터 하겠다. 이런 거죠. 나는 그렇지 않고 좀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앱의 이름은 내가 프로젝트 이름을 준 걸 그대로 써져 있죠. 여기서 앱 이름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배경색. 배경색 기본색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나는 좀 바꾸겠다. 그럼 바꿔지겠죠.
없으면으로 아니고 아까 기본값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넣으시려면 여기 파일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럭들 다 보여줄래? 아니면 어떡할래? 뭐 이런 것이고, 스크린 1을 닫을 때 애니메이션 줄래 말래? 뭐 이런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콘. 아이콘이라는 거는 이제 이 쉐이크 헬로라는 그 어플을 폰에다가 이제 설치할 때 여러분 보시면 이제 작은 아이콘들 있잖아요. 그 어플의 아이콘, 그 아이콘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올리면 그 아이콘의 이미지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열기 애니메이션 주시려면 주시고, 색상 뭐 쭉 보시고, 스크린의 방향. 자, 스크린의 방향. 요거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크린의 방향.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바 보이기, 반응형, 반응형. 반응형이냐, 고정형이냐, 뭐, 크기가 있죠. 고정형은 지금 요 505에 320 요걸로 고정되는 거고요. 반응형, 요즘은 반응형 앱을 많이 쓰시잖아요. 반응형은 내가 보고자 하는 디바이스가 다 크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크기에 따라서 조절해서 그 디바이스의 반응에서 해상도가 조절되어서 여기 편하게 디바이스마다 보기 편하게 어플을 조정해 주는 것이죠. 네. 제목, 스크린 1의 제목, 여기 이게 제목이겠죠. 이 제목을 스크린 1으로 할래? 아니면 스크린 1이 아니고 뭐 다른 걸로 할래? 없애시려면 없애시고 뭐 있으시려면 있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목을 보일래? 말래? 그 다음에 버전. 여러분이 이제 개발자로 스토어에다가 등록해가지고 이 어플을 내가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 그러면 여기 버전 이름이 1.0, 다음 또 수정한 것은 뭐 1.1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스크린의 방향은 이 어플을 보는 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디바이스의 그 스크린의 방향을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첫 번째 나와 있는 불특정으로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즉 앱이 실행되는 기기에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기마다 방향이 다를 수, 그러니까 내가 스크린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겠다. 보는 사람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로는 세로로만 봐라 라고 고정해 버리는 거고, 가로는 가로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센서, 스크린의 방향을 센서로 해놓으면 이 센서는 보통 스마트폰에 다, 스마트 디바이스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회전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회전 설정을 내 폰에 회전 설정을 오프를 시킬지라도 센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서에 의해서 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흔들면, 돌리면, 세로로 또는 가로로 흔들면 얘가 화면 설정, 회전 설정이 오프일지라도 화면이 회전돼 버린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라고 해 놓으시면 앱이 설치된 기기에 내가 지금 현재 화면 방향에 따라 현재 화면 방향에 따라 앱의 화면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특정으로 대부분 이렇게 웬만하면 불특정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인사말이라는 그 텍스트 박스의 속성을 좀 살펴보시면요. 배경색, 네, 기본값으로 했죠. 그 다음에 활성화 시킬래, 비활성화할래, 체크하시면 활성화 될 거고요. 굵게 할래, 이탈릭제로 뭐 쓸래, 글꼴의 크기는 뭐 14로 할래, 아니면 더 크게 하려면 숫자를 더 많이 주시면 되고, 글씨체 많지 않죠. 글씨체 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와 넓이, 이제 이 부분이 좀 여러분이 많이 손대시는 부분인데요. 자, 이 텍스트 박스의 높이가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동이라는 것은 내가 이 텍스트 박스 안에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높이니까 글자의 크기에 따라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하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요소에 맞추기. 부모라는 것은 이 텍스트 박스의 이 컴포넌트 창에 보시면 텍스트 박스의 부모는 스크린이죠. 그죠? 스크린 1이죠. 이 스크린 1에 맞추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스크린 1에 한번 맞춰볼게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쫙 늘어나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픽셀. 자, 픽셀과 퍼센트인데 픽셀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사이즈가 몇이죠? 505. 그 다음에 505, 320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픽셀로 뭐 나는 100픽셀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퍼센테이지. 네, 퍼센트로 줄 때는 얘가 몇으로 돼요? 얘가 100. 얘가 넓이라면 얘도 100.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100%. 자, 그러면 나는 100%에서 50%만 주겠다. 그러면 반으로 높이가 조정이 되죠. 자,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높이는 자동으로 해 놓으시고요. 넓이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러면 가로가 좀 늘어나겠죠. 이 부모라는 것은 누구라고 했고요? 스크린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힌트를 줄래 말래? 힌트 주지 안 줘도 되겠죠? 여러 줄 쓸래? 숫자만 쓸래? 리드 온리 할래?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줄래? 초기값 아까 안녕하세요. 에빈 멘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을 왼쪽으로 할래? 오른쪽으로 할래? 가운데 진행하죠. 텍스트 색상 바꾸시려면 하시고 보일래? 말래?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텍스트 상자에 가운데 정렬 텍스트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미지. 이미지를 집어넣어줘야죠. 자, 이미지는 이거 이미지도 있고요. 팔레트에 보니까 이미지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버튼이라는 것도 있죠. 버튼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누르면, 클릭하면, 뭐, 반응하는 거. 뭐, 이거겠죠. 자, 우리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지만, 버튼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버튼도 컴포넌트 창에 버튼 쌓이고요. 버튼도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버튼 이미지로 바꾸고요. 버튼의 속성도 한번 살펴보죠. 배경색, 버튼의 배경색을 어떻게 할래? 활성화 시킬래? 글꼴을 굵게, 이탈릭, 글꼴의 크기. 우리 여기에다가 글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지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글꼴 글씨체 높이는 부모에 맞출게요. 쫙 늘어나려면 넓이도 부모에 맞출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피드백 보이기 텍스트는 필요 없고요. 가운데 정렬 텍스트 상자 보이기. 배경색을 기본값을 할까요? 아니면 없음으로. 될 것 같아요. 자, 이 버튼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미지 여기에서 올리셔도 되고, 자, 미디어 창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미디어 창에 제가 필요로 한 이미지들을 올려볼게요. 자, 이미지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이미지를 올려야 흔들 때마다 이미지가 좀 바뀌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파일 올리기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 선택하시면 여기 이미지들을 여기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하시면 좋겠는데 앱 인벤터가 하나씩만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하나씩 올리시기 바랍니다. 버튼의 그 이미지를 하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제로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플이 폰을 흔들면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주고 이미지가 변하는 그런 그 어플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 박스와 버튼의 이미지는 보여지는데 흔들면 그리고 글을 말로 읽어주는 그런 컴포넌트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레트에 가시면 센서에 가속도 센서라는 게 있네요. 가속도 센서는 흔들림을 감지하는 그 XYZ 축을 가지고 3축을 가지고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화면에 하나의 컴포넌트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도 센서를 뷰어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주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해가지고 가속도 센서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글을 말로 읽어주는 그 컴포넌트는 미디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에 보시면 음성 변환이라는 게 있네요. 음성 변환 기능을 사용하여 글을 말로 바꾸는 컴포넌트라고 써 있죠. 네, 그래서 이 음성 변환 컴포넌트도 드래그 했는데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아래에 놓여지게 되네요. 자, 컴포넌트 창에 보시면 방금 저희가 입력한 가속도 센서와 음성 변환 컴포넌트가 있죠. 자, 가속도 센서의 속성을 보시면 자, 활성화 시킬래 말래 네, 기존 연결 방식 최소 간격, 민감도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간격 그 다음에 민감도 있는데요. 최소 간격에는 여기는 밀리세컨 단위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400이라는 것은 0.4초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1초가 1000 밀리세컨이니까요. 그래서 0.4초 간격으로 그 센싱 하겠다라는 것이고 민감도는 지금 단계가 네, 3단계가 있네요. 그래서 민감도는 그 센서의 민감도를 보통 정도 그냥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성 변환, 글을 말로 변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한국말, 영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피치. 네, 피치라는 것은 높낮이죠. 그래서 0부터 2 사이의 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말하기 속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0부터 2의 값을 주시면 되겠죠. 숫자가 높을수록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말하는 속도가.